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 날짜는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입니다. 어떻게 뭐 빼빼로 많이 받으시고 주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는 인지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생각하다가 내면 가족 치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시간을 내게 됐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면 가족 치료. 그러니까 영어로는 Internal Family System Therapy라고 하는데, 이게 저는 예전에 처음 학교에서 이제 배울 때 무슨 가족 치료인 줄 알았어요. 그 family라는 말이 들어가서. 근데 우리가 아는 가정에 있는 그 패밀리가 아니고 저희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안에 있는 우리들의 이제 여러 가지 파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패밀리를 다루는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그 한 개인을 그냥 큰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감정 파트들을 어떤 그 캐릭터로 생각해서 다루는 그런 테라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좀 영상을 보시고 자기 자신 또 본인을 조금은 더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제가 오늘 이제 얘기하면서 주로 여러분과 나누는 내용은 두 가지 책에서 왔는데요. 이 책들입니다. 네. 아마 이거 빨간색 책은 한국에도 번역된 책이 있을 거예요. 검색어로 그 내면 가족 치료 이렇게 치시면은 아마 이 책이 번역본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처드 슈왈츠 박사님이 이제 이 이론의 틀을 만드셨고요. 한국에서도 꽤 오래전에 도입이 돼서 지금 교수님들이나 상담사 분들 중에 이것을 이제 적절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두 가지 책인데 요거는 입문서고요. 왼쪽에 있는 건 이건 조금 더 어드밴스드 된 책입니다. 같은 저자에서 써졌고 조금 시간 내셔서 이제 이 영상에 안 나오는 자세한 내용은 이 책들을 갖고 혹시라도 읽어보시면 그 좀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내담자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분들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사고방식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자기가 이중인격자 같다는 거예요. 또는 더 이상 그 이상하면 뭐 다중인격자 같다고 본인이 느끼고 힘들어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되게 뭐 내가 친절하고 젠틀하고 착한 사람 같은데 어쩔 때는 굉장히 막 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분노와 막 공격성과 그런 무서운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싫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내가 이렇게 막 이중인격자 같이 이러냐, 아니면 다중인격자 같이 이러냐.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정상입니다. 예. 물론 이제 그게 막 너무 막 빨리빨리 막 그 캐릭터가 변하고 그게 그런 간극이 너무 크다면은 조금 이제 우리가 의아하게 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날씨가 변하는 것처럼 우리 기분도 변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파트들도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현대 심리학자들, 그러니까 프로이드라든가 뭐 융, 피아제, 뭐 코허트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용어만 다르게 표현했지 다 이런 걸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원래 다양한 얼굴, 다양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존재다. 근데 그게 이제 건강한 거다. 당연한 어떤 노멀한 거다. 정상적인 거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는 그런 모습을, 본인의 그런 모습을 조금 이제 너무 불편하게만 받아들이지 말라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IFS가 뭐냐, 그러니까 줄여 Internal Family System, 그러니까 내면 가족 치료라고 번역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잠깐 간단히 얘기를 시작할게요. 예전에 이제 신들이 모여서 이런 뭐 얘기를 했다고 하죠. 신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사람들이 행복함을 쉽게 찾지 못하게 하려면, 행복함을 쉽게 느끼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신들이 고민하다가 뭐 어떤 신은 뭐 깊은 산 속에다가 숨겨놓자. 어떤 사람은 뭐 바닷가에 깊이 놓자. 근데 이제 그게 다 어쨌든 사람들이 그 행복을 찾을 것이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서 결국 가장 좋은 의견으로 채택된 의견이 뭐냐면 사람들이 마음 속에 깊이 숨겨놓자. 그럼 아무도 그걸 찾지 못할 거다. 이렇게 해서 그런 대화를 했다는 어떤 일화가 있죠. 아니 뭐 일화는 아니고 그냥 이야기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요점은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행복이 있다. 그래서 마치 뭐 이 미켈란젤로도 어떤 뭐 사람들이 이렇게 조각을 멋있게 잘 만드세요라고 질문하면 내가 조각한 게 아니고 그 나무나 얼음 속에 이미 그 존재가 있었고 난 그냥 단지 그걸 꺼내준 거다라고 말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지금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행복할 수 있는 그 에너지랑 힘이 충분히 있고 우리가 그걸 이제 어떻게 써야 되냐 이제 그걸 갖고 이제 고민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IFS는 이제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다양한 파트들이 있고 그걸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참자예요, 참자.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그냥 the self라고 하는데 이제 참자, 우리의 어떤 참자로서 중심이 되는 파트가 있고 두 번째 파트의 종류들은 뭐가 있냐면 exiles, 그러니까 exiles라고 해서 이제 그 상처받은 그런 파트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트라우마나 어떤 상실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은 파트들이 있고 우리가 그것들을 exiles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매니저가 있어요. 매니저는 말 그대로 관리하는 파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노나 어떤 상처나 어떤 슬픔의 느낌을 받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니저가 그런 것들의 어떤 상처나 고통을 조금 이렇게 덜 느끼도록 그래서 우리 행동을 좀 이렇게 헝클어진 모습이나 어떤 공격적인 모습을 쉽게 보이지 않도록 좀 예방하고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파트가 firefighter, 그러니까 소방관 같은 역할을 하는 파트인데 이 파트들은 뭐냐면 매니저가 역할을 충분히 어떤 이렇게 수행하지 못하는 순간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엑사일들을 담당하게 되는 파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상처를 얻게 매니저가 매니지 못할 때 하게 되는 행동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술을 마시는 거, 그죠? 뭐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거, 뭐 이런 거. 또 뭐 조금 더 나가면은 그 이상의 어떤 좀 행동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여튼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뉘는데 어, 여기서 이제 저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중요한 거는 그 처음에 얘기했던 그 참자, the self의 역할을 가장 이제 활성화 시켜야 된다. 그 어떤 지금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그 셀프가 어떤 리더십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셀프를 존중하고 제 역할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셀프가 이제 나머지 세 가지 종류의 파트, 엑사일즈나 뭐 매니저나 파이어파이터들을 다 어우르면서 같이 이제 하모니를 이룰 수 있게 될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으로 비유하면 집에 이제 가장이 있고 이제 뭐 밑에 아이들이 있죠. 뭐 화나 있는 애도 있고 우울한 애도 있고 좀 이제 착한 애도 있고 성실한 애도 있고 막 이런 건데 그냥 골고루 잘 다 존중하면서 패밀리의 화목을 어떤 가정의 화목을 이끌어 갈 때 그 가정이 화목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 우리도 뭐 파트가 많은데 뭐 성실하고 착한 파트만 좋아하고 막 화나 있고 우울해 있는 파트는 막 그냥 막 억누르고 이러면 이제 그게 조금 조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좀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자가 이제 강조한 거는 우리가 이제 셀프를
전쟁터를 이제 비유하면, 그러니까 전쟁터로 비유하면 이거예요. 이제 현재를 살아가면서 이 어떤 현실을 전쟁터로 비유하면, 셀프가 약한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그 참자, 그 셀프가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사령관처럼 그냥 벙커 안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역할을 못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벙커에 이제 숨어 있는, 정말 주눅 들어 있는 셀프를 꺼내서 나오세요. 당신이 우리의 리더예요. 하고 이제 그 권위와 어떤 리더십을 주면서 그 역할을 하도록 격려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어떤 좀 트라우마 이런 일로 이제 많이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보면 참자가 많이 좀 억눌려 있고 그 역할을 좀 순조롭게 못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생각해 보세요. 내 참자는 지금 어떤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가? 나라는 어떤 나를 하나의 큰 패밀리로 비유하자면 나의 어떤 참자가 그 파트들을 잘 관리하고 리딩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령관처럼.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고유한 셀프 리더십이라고 해서 그냥 오덴틱 셀프 리더십이라고 불러요. 그게 이제 최종 목표인 거예요, IFS의. 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8가지의 덕목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다 이제 영어로는 단어들이 이제 이니셜이 C자로 시작되기 때문에 8C's라고 불렀어요. 그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calmness, 이제 이렇게 고요하고 평온한 거.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으로 이제 소용돌이 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딱 자기 중심을 잡고 유지하는 그런 능력, 그런 거예요. calmness.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clarity인데, 그러니까 번역하자면 어떤 이제 명확함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왜곡 없이 현실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제 인지 왜곡, 그러니까 이제 CBT에서도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왜곡이 많잖아요.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성철 스님도 그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뭐 산은 산이고, 뭐 물은 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때 그거를 해석한 게, 제 기억에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왜곡 없이 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은 산으로서, 물은 물로서. 근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뭔가 어떤 관념을 자꾸 투영하게 되고, 우리 기억이나 경험 때문에.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없이 깨끗하게 보는 능력, 그게 이제 클래리티입니다. 왜곡 없이 보는 거. 그 세 번째는 curiosity에서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그러니까 항상 어떤 그 세상을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아이들의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럼 초심자의 마음으로 보면은 세상이 좀 재밌게 보이고 밝게 보이고,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요소들도 많고 이렇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거, 호기심을 갖고 보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compassion.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 내 자신과 내 안에 있는 파트들을 위해서 어떤 그 공감하는 능력, 같이 아파하는 능력,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confidence. 그래서 이제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신감이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하게 되고 짓눌려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상처나 어떤 좌절감 이런 거를 또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두 번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아. 이런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움츠러들게 되고 조금 이제 주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컨피던스는 한 번 더 상처받아도 나는 내 자신을 치유하고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럴 자신감이 있어. 이런 의미의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또 상처받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컨피던스 여기서 이제 IFS에서는 이것만 잘 조화롭게 되면 진짜 자가 치료, 자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안 좋은 경험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 어, 일반적으로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거나 사과를 하면은 내가 좀 그런 안 좋은 기억에서 좀 더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어떤 어, 일반적인 그런 반응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IFS로 어떤 그 참자가 좀 리더십을 잡고 막 이렇게 파트들이 조화롭게 돌아가는 사람은 남들이 뭐 와서 사과를 굳이 안 해도 뭐 I'm sorry라는 말을 안 해도 그냥 자가 치료가 된다는 그 이론이에요. 네, 대단하죠.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courage. courage에서 용기예요, 용기.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전에 이제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용기냐면 내 자신을 스스로 편안하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어떤 멘토라든가 어떤 스승 선생님이라든가 뭐 전문가의 도움이 없어도 내가 그냥 나를 편안하게 할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믿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내 안에 있는 파트들을 천천히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어떤 용기냐면은 그 안에 있는 어떤 뭐 안 좋은 모습, 뭐 더러움, 뭐 고통, 뭐 수치심 이런 것들을 그냥 직면해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크리에이티버리에서 이제 창의성이다, 창의성. 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창의성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정하고 이렇게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게 이제 이 이론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안에 어떤 나의 내면 가족들이 많이 그 관계가 헝클어져 있어요 지금 막 그냥 막 참자니 뭐니 뭐 파트들 서로 싸우고 막 그냥 반목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창의성은 이 내 참자가 일단 한번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모든 파트들이 어떤 그 창의적인 방법에 의해서 관계가 좀 건강하게 정립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개인마다 다르고 굉장히 창의적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는 connectedness에서 이제 연결성이죠, 연결되는 관계.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이어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것도 이제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평소에 마스크를 끼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모습을 정직하게 보여주기를 조금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IFS 티어리에서 참자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건강해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끼고 뭐 어떤 액션을 한다거나 연기하지 않고 그냥 내 자신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냥 내 자아가 뭐 보여주기 부끄러운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밝게 빛나는 샤이닝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다른 존재들하고도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알아봤는데 지금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어떻게 보면은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설명하자면 되게 많은데 오늘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하는 거예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제가 좀 더 다음에 기회 되면 2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계속 얘기하지만 내 참자, 더 셀프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파트들, 우울한 파트, 울고 있는 파트, 얘네들이 이제 막 이 셀프를 막 그냥 막 뭐랄까 이렇게 막 잡아당기고 있고 여기가 섞여 있고 막 이상하게 깨끗하게 좀 그렇게 관계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치면은 표현하면 블렌딩 데이터가 좀 섞여 있고 막 이렇게 좀 구획이 좀 정리가 안 돼 있고 막
뭐 이런 관계들을 좀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론적인 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쭤보실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뭐 테라피스트한테 굳이 가서 이런 거를 뭐 이런 이론을 적용해서 좀 뭐 상담을 진행해 달라고 해야 되나요? 뭐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런 상담사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홈페이지나 명함에 IFS 내면 가족 치료 전문 상담사라고 그거를 이제 소개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좋은 게 뭐냐면 혼자도 좀 실습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혼자 그럼 어떻게 이걸 쓰냐?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두 가지를 좀 일단 염두에 두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각 파트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엑사일들, 그냥 상처받고 지금 막 지쳐있는 파트들을 좀 받아들이시고 그 파트들의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마치 그 상처받은 뭐 애기들처럼 그렇게 좀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 파트들을 호기심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좀 들으세요. 대화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혹시 그 여러분 엠프티 체어라는 기법을 아시나요? 엠프티 체어? 그러니까 빈 의자 기법.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다 그냥 빈 의자를 하나 놔둬요. 그리고 옆에 그 파트들 중에 상처받은 파트가 있다고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걱정하는 파트, 나를 맨날 초조하게 만드는 파트 있잖아요. 여러분도 한두 개씩. 걔가 있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짖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이제 불안장애나 우울증 환자분들은 막 이렇게 걱정이 막 들면은 반응이 어떻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걱정이 많지 나는. 걱정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눌러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지 말고 한번 대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파트를 하나의 인격체로 상상하고 옆에 앉아있다고 상상하고. 예를 들면 이런 그냥 얘기하세요. 호기심과 존중을 갖고. 너 왜 이렇게 나를 걱정해주니? 그리고서는 옆에 가서 앉으세요. 그 빈 의자에. 내가 마치 그 파트가 됐다고 상상하고.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그 파트가 되셔서. 그러면 뭐 답변이 나오겠죠. 그냥 너가 너무 걱정돼서. 그럼 또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뭐가 그렇게 걱정되는데? 그럼 또 가서 뭐 얘기해요. 그냥 너는 뭐 맨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뭐 이럴 때가 많잖아. 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파트를 좀 이해하게 되고 조금 이제 엉킨 매듭 같은 게 좀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간단한 이렇게 쉽게 느끼는 효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파트들이 나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려는 거였구나. 네, 이런 거를 느낄 수도 있고. 아무튼 효과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엠프티 체어가 좀 어색하면은 뭐 운전하시다가 그냥 할 수도 있어요. 옆에 마치 누가 앉아 있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조수석에. 아니면 그것도 좀 이상하면은 일기장 같은 데다 그냥 쓰세요. 그냥 내가 그 파트가 됐다고 상상하시고 그 아픔과 이런 그렇게 하는 이유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걱정 많은 그런 불안장애를 갖고 호소하는 환우분 중에는 이런 거를 가끔 쓰면은 그 불안이 마치 어렸을 때 자기를 애지중지하고 자기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걱정하던 자기의 친정 엄마와 비슷하다고 느끼게 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그 이후로는 그 파트를 존중하게 됐어요. 하여튼 이렇게 좀 관계를 좋게 맺는 효과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면 뭘 알게 되냐면 내가 이 파트들에 대해서 이제 대하는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울한 파트, 뭐 불안한 파트, 화내는 파트, 뭐 여러 가지 파트가 있잖아요. 걔네들을 내가 대하는 그 방식이 있거든요. 뭐 그 관계의 어떤 스타일, 관계의 그 퀄리티, 질. 근데 그 관계를
우리가 파트를 대하는 방법 거의 그대로 우리가 다른 제 외부인들과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 관계의 그런 질을 되풀이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 파트들에 대해서 막 억누르고 막 이렇게 무시하고 막 얘기도 안 듣고 막 이러면 다른 어떤 외부에서 다른 분들하고도 그렇게 될 관계가 그런 식의 관계가 될 확률이 되게 커요. 어, 반대로 뭐 내가 좀 이제 존중하고 파트를 이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 또 그렇게 또 변하게 가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IF 티어리는 사실 뭐 전혀 이렇게 새로운 또 그런 티어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그 소위 말하는 TA라고 하죠. 줄여가지고 이제 대상관계 이론에서부터 조금씩 이제 온 그런 이론인데, 이렇게 좀 혼자 해볼 수 있다는 거, 파트 하나를 데리고 상상하면서 어떻게 생겼고 그 캐릭터가 어떤 목소리를 갖고 있고 뭐 성별이 뭐고 어떤 표정을 갖고 있고 얘 어떤 이야기는 주된 화두는 뭐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 많은 게 나와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기심과 존중을 갖고 얘기하셔야 돼요. 화내시면 안 되고. 한번 시간 되시 한번 해보시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은 IFS 티어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얼마나 뭐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 하지만 그냥 이런 티어리와 이론도 있다는 거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11월 돼서 이제 일교차가 좀 있어요. 일교차가 있다 보니까 우울증 걸리신 분들 중에는 이런 날씨에 좀 더 그런 증세가 취약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 자료에 의하면 그 일교차에 있는 요즘에 좀 몸을 각별히 좀 챙기시고요. 목욕을 하시니까 온천 이런 데 가신다든가 목욕탕을 가신다든가 비타민 같은 거를 좀 비타민 C 이런 거를 많이 좀 챙겨 드신다든가 뭐 그렇게 해서 좀 본인을 좀 귀하게 여기시는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응원합니다. 어떤 고민이나 어떤 제가 그러니까 소개하거나 어떤 이런 식의 영상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길 원하는 그런 토픽 같은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준비하고 자료를 좀 읽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고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